김준상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3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가장 강력하게 잡으러 갔는데요. 네, 우선계는 뭐 일단락이 났고요. 백이 살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흑이 마지막으로 이쪽을 이렇게 찔러두고 나서 뛰자 여기 집었어요 지금. 백이요. 뭐 이렇게 수가 난다면 이거 거의 묘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다르게 여기 하나 찝혀져 있으니까 백이 이곳을 또 이을 수가 없잖아요. 네. 따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이렇게 자충이 돼서요. 이 자리를 못 들어간다는 네. 거죠. 네, 5, 6, 7. 근데 이 정도로 백이 득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백이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이쪽 건너붙이고 끊어가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흑이 까다로웠지. 지금 뭐 이 정도 끝내기 정도로는 백이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네, 5, 6, 근데 지금 그 이상이 쉽지 않아 보이죠? 9. 되나요? 뭔가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아니니까 이것은 백이 거의 최악의 경우니까 네. 뭔가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었을 때 좋은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초. 넘어가면은 하나, 둘, 계속 끊었을 공격을 때 할 수가 없다는 네. 뜻이죠. 네, 여기 끊으면은 묘하게 6, 7. 대책이 없어요. 아, 여기 딸 수는 없으니까 이쪽 따야 되는데 여기 잡히잖아요. 뭔가 이런 수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백이 그쪽으로 단수를 쳤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두겠다는 뜻으로 네, 쳐집니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수단 부리는 것은 글쎄요, 방금 보여드린 그 정도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 이상의 것을 30초. 얻어내기는 하나, 쉽지 않아 보이고 셋, 넷, 5, 6, 7, 8. 수순이 근데 중요해요. 여기부터 두는 것은 안 돼요. 왜냐면 그때 끼우면은 뒤로 단수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를 먼저 끼워 두자니 너무 또 대학수라서 글쎄 이거는 이 두 방 자세 맞은 게 너무 아파 보이거든요.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이렇게요. 과연 백이 잘 한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셋, 넷, 5, 6, 7, 8, 9.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백이 끊을 때 흑이 먼저 끊는 건 없을까요? 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또 하나는 흑이 여기서 이 자리를 끊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럼 탈출은 가능한데 속 좀 잡히면은 되게 크게 했다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날 만큼 났어요. 이제는 흑이 55대 45로 앞서게 됐습니다. 네, 30초.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둘, 셋, 결과라면은 다섯, 백이 사실 하변 쪽에서 다섯, 한 게 없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끊어가네요. 그렇게 하죠. 그렇다는 것은 그리고 이쪽도 사실 좀 악수예요.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자리 이제 선수를 못 합니다. 흐름이 흑 쪽으로 조금 넘어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은 안에서 살기는 좀 쉽지 않을까요? 안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득인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은 이쪽을 찔러서 살기가 어렵고요. 뭐 먼저 이런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의 네. 교환을 하고 5, 이렇게 다섯. 둬야 돼요. 7,
여덟, 사는지도 의문인데요. 이거는 또 치중 가면 못 살아 있으니까. 윤찬희 선수가 뚜벅뚜벅 버텨가더니 화면에서 일단 30초.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둘, 흐름을 좀 역전시킨 다섯, 의미가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역시 살리지는 못하고요. 네. 또 이쪽을 나가놔야지 다음 일을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나와 끊는 약점을 역습을 노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중앙 쪽으로 나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잡혀있던 101점은 살리고 나오는 형태가 되긴 했는데요. 네, 뭐 그나마 그래도 그것이 다행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살려 나오는 과정에서 흑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혹시 나와 끊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위안거리고요. 근데 흑은 뭐 자체로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약점도 지킬 겸 백의 진 모양도 축소시키고 네. 흑의 진 모양을 늘리는 자리. 그리고 향후에 이 꽃까지 있게 되면은 전체에 대한 공격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사실 여기 있는 자리는 셋, 지금도 너무 두고 싶은 넷. 자리긴 하거든요. 다섯, 그 두네. 자리를 두나요? 네, 바로 두네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자리예요. 일단 뒷맛이 없기 때문에 네. 깔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잡으면 거의 선수성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를 끊어 잡는 순간 거의 호구로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역 끝내기의 의미도 있고 역시 이 백 전체에 대한 노림도 가질 수 있고 30초. 나와 끊는 것은 하나, 그냥 버리겠다라는 뜻이겠네요. 셋, 어, 이 정도로 네. 처리를 하겠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또 스코어가 바뀌었는데요. 아이러니하네요. 백이 가진 실리가 처음부터 좀 많았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그보다도 이쪽 부분에서 흙이 더 좋은 수가 있었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끊었을 때 맞고 나서 30초. 하나, 둘, 끼울 때 이쪽 끊는다든지 넷, 이제 백돌이 다섯. 있었죠. 그럼 연결하면은 이곳을 막고 이을 때 이쪽 따내면은 그래도 잡긴 잡은 형태이기 네, 때문에 집이니까 음, 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뭐 차이는 아까 뭐 흑이 55나 백이 55나 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지금 그만큼 바둑 형세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형세로 느껴지거든요. 둘, 셋, 그 승부로 봤을 때는 뭐 다섯, 거의 이제부터의 여섯. 승부다 일곱, 그렇게 볼 수 여덟. 있는 것이죠. 아홉. 어, 네, 윤찬 선수가 약간 더 욕심을 냈어요. 날일자가 아닌 한 칸까지 가니까 그 빈틈을 지금 파고드는 네. 것이고요. 뭐 이렇게 치받아 둔다면은 뭐 큰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요. 윤찬 선수 생각은 이제 다음에 한 칸이 선수니까 혹시 공격을 좀 노려볼 수 있다. 하나, 둘, 그런 뜻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초읽기를 사용했는데 좀 어떤 반발 수단을 생각을 네. 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생각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 초읽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반발을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글쎄요, 어떤 반발이 있을지가. 붙여도 이게 치 받으면은 되게 연결이거든요. 양쪽 맛보기라서. 마지막 하나, 사실 억지로 막 끊어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넷, 다섯, 단수가 선수라서요. 여섯, 끊으면은 오히려 흙이 일곱, 잡혀요. 여덟, 아홉, 네, 결국 치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이쪽 처리는 잡는 것 막아놓고 잡는 것도 가능했겠네요. 검토진에서는 그 편이 더 나았다라고 본 것이고요. 30초. 하나, 근데 베개 실리가 이제 이쪽에 아주 네.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네. 흙집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덟, 아홉, 10, 12, 14, 32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42, 52, 54, 60집은 나 있어요. 여기 20, 30, 40, 58 100도 이제 60집 정도 났는데 이제 100의 불안 요소는 역시 나중에 여기가 혹시라도 옥집 되면은 큰일 나는 거. 네. 100은. 하나, 둘, 뭐 셋, 이쪽을 뭐 예를 들어서 네. 잡고 나서 다섯, 좀 날짜 당해가지고 넷, 놓고 다녀야 되는 자리가 여덟, 되면 큰일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변이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또 네, 그쵸. 얇고요. 이쪽이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재 집 자체는 100쪽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불안 요소들이 흙에게는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연결을 하고요. 100은 뭐 집으로 본다면 이쪽 늘어가는 게 상당히 큰 자리인데 네. 물론 그 전에 호구 하나 쳐놔야겠네요. 이쪽을 30초. 두면은 하나, 호구 교환을 하고 둘, 셋, 상당히 큰 네. 자리죠. 근데 여기도 여섯, 이런 자리라서 여덟, 아홉, 은근히 좀 여기가 집이 두 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격하자고 하면은 막상 또 공격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도 일단 먼저 늘어 두었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탈출하는 과정에서 벽 쌓이면요 여기 또 노림을 받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백도 함부로 손 빼기가 좀 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흙이 살렸을 때요. 흙은 살리는 자리가 정말 두텁긴 두텁네요. 네, 흙은 살려야 됩니다. 백은 만약에 붙여서 네. 가일수를 하나요? 붙여서 둔다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쳐서 막 이런 반격이 둘, 가능해야 되는 셋, 형태거든요. 넷, 근데 다섯, 이쪽이 여섯, 일곱, 이쪽이 여덟, 끊겨져 있으면은 아홉, 치바는 수가 성립해요. 아, 그래서 지금 진짜 그걸 본 건가요? 이수 이거 냉정하네요. 방금처럼 그런 스탄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수가 정수네요. 이렇게 되면 백도 붙여서 처리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자니 여전히 찔로 나는 것이 신경 쓰이니까 깔끔하게 연결하긴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오히려 백쪽에서 정리하는 방법이 더 까다롭게 느껴져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바둑인지 모르겠어요. 이쪽 두 백돌이 연결이 안 되는 순간
아무래도 열붐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으로 보더라도 흙이 이곳에 손이 돌아오면은 집균형이 또 맞거든요. 스코어는 50대 50. 다시 알 수 없는 승부가 됐습니다. 네, 윤채 선수가 오늘 받은 만큼은 마치 30초. 나연 선수가 두는 하나, 듯한 음. 그런 좀 네, 뚜벅뚜벅 다섯, 한 땀 한 땀 두는 여섯.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백도 막아가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한 칸으로 네. 행마를 했네요.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 흙이 나중에 살리는 수가 남았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오히려 윤채 선수 쪽에서 즐거운 고민을 하겠어요. 이쪽을 늘어야 될지 아니면 역시 이 자리를 잡아야 될지. 잡는 것도 실리로 정말 탐이 나는 자리인데요. 네, 여기 너무 탐나요, 지금. 네. 다음이 또 좋으니까 이 마지막. 날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딘가요? 여덟, 아, 일단 시간 연장을 하네요. 자, 두 가지. 이 잡는 수가 아니라면은 혹시 느는 수.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근데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뭔가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은 없어요. 은은하게 압박은 가능한데 마지막. 여기 호구를 맞아버리면은 둘, 셋, 사실 볼품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큰 모양이 여섯, 나긴 쉽지 않아 일곱. 보이고요. 네, 여덟, 아우. 계속해서 추격합니까? 반대로 백이 잡아두는 것도 두터웠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쪽이요. 네. 물론 두터운 자리면은 분명하지만 글쎄 뭐 이런 교환돼도 이게 사실은 흑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백의 집을 지운다는 느낌보다도 이 30초. 공격에 대한 하나, 노림을 둘,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자리도 좋죠. 네. 뭐 일단은 집으로 큰 자리니까 안영을 갖출 겸 집으로 벌어들이는 수를 선택한 것이고요. 아까 이국에서 백공석 선수가 네. 그 나연 선수에게 공격했을 때 아까 안에서 사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것과 또 비슷하다 볼 수도 있겠네요. 혹시 뭐 이제 마지막. 붙이는 수도 가능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중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네. 다섯, 붙여 내기만 하더라도 일곱, 사실 여덟, 상당히 큰 자리였어요, 집으로도요. 어우, 거기까지 지중 가나요? 뭔가 우직하게 누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이어준다면 득이라는 뜻이고요. 봉쇄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탈출은 할 수는 있나요? 할 수는 있어 보여요. 이렇게 끊어가면. 근데 이게 30초. 찝는 게 또 하나, 설마 저기부터 써야 되나요? 넷, 다섯, 이게 근데 여섯, 웬만하면 흙이 좋은 형태가 아니라서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잘한 겁니까 이게 흙이? 일단 포도가 됐거든요. 피하라는 형태인데 네. 분명히 씌우는 수를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러게요. 근데 씌우는 선택을 윤준사 선수는 할 것 같은데요. 일로 씌우는 건 뭡니까? 또 일로 씌우는 건 이것도 잡힌 거 아닌가요 혹시?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이것도 되는 거 네. 같고 다섯, 여섯, 일곱, 아, 그 자리. 약간 지금은 왜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쪽으로 씌워도 좀 이상해 보이고 지금은 아예 잡힌 것 같아요. 이걸 버림돌로 뭔가 중앙 집짓겠다? 뭔가 활용하는 수단이 있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뭐 이런 건 가능하죠.
뭐 이런 거 해서 늘어서 이제 이쪽에 흑돌들이 왔으니까 백도 마지막 하나, 뭐 어거지로 나가야 될까요?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여섯, 타겠다? 일곱, 여덟, 글쎄요, 뭐 아홉. 선뜻 잘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것도 악수예요. 연장책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옥집 나는 상황이 네.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것은 한 집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 연장책을 쓰는 걸 보니까 그 다음 수가 딱히 좀 떠오르지 않아. 네, 보이는 지금 것 약간 같습니다. 흔들리는 느낌이 마지막. 들죠. 네. 하나, 지금의 네. 날일자 장문을 일단 관가했던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움직임 많아지죠. 지금 그 도서 잡혔으니까 그만큼 이상한 게 없잖아요. 백이 씌워진 근처에만 돌이 와도 괜찮았을 텐데 네. 그 자리를 백에게 맞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구자로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 지켜둘 수도 있었는데 지켰는데 여기를 두고 큰 자리를 뺏겼다. 그것은 당연히 마지막. 이상한 흐름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이라도 윤찬 일곱, 선수는 여덟, 또 잡혔어요. 아홉. 살릴 생각 하지 말고 뭔가 활용을 해서 다른 곳에서 좀 집을 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쪽을 치중하나요? 일단 치받아 두겠다는 뜻일까요? 네, 여기를 둬서 네. 지금 당장 느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쪽이 이렇게 끊기면은 선수를 끊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먹여침을 당했을 때 끊으면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사고가 나는 건데 그냥 받아주면은 이게 마지막 별 득이 없어요. 하나. 근데 이게 둘, 셋, 혹시나 잡힌다면 더 못해준 그쵸. 게 되기 때문이요. 여섯. 나중에 뭐 백이 이쪽 일곱, 끝내기 하고 나서 여덟, 잡으면 오히려 아홉. 백집이 불어난 격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좀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환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흙이 뭐 그렇게 득은 없습니다. 네. 그도 그렇게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국면을 운영하던 윤찬 선수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조금 흔들리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그냥 버리기엔 셋, 아쉽기 때문에 넷, 뭔가를 다섯, 여섯, 활용하고 일곱. 싶은데요. 여덟, 아홉. 아, 오. 그곳을 붙이니까 이거는 올인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게 되면은 뭐 대학수죠. 네, 중앙 쪽으로 뭐 네. 힘이 달라지니까요. 이쪽 가능성을 스스로 없앤 격인데 이쪽 하변 백돌에 대한 올인을 하겠다. 잡히는 돌 맞나요? 마지막 글쎄요, 이게 하나, 뭐 딱 봐도 잘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셋, 넷, 근데 일단은 그쪽으로 여섯, 승부를 걸어갑니다. 여덟, 아홉. 한 발 물러서 주네요. 중앙으로 뻗어 나가고 싶긴 네. 했는데요. 모양 자체는 여기 너무 들고 싶은 자리였는데 뭐 이쯤 하면은 여기 더 신경을 쓴 수예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양쪽을 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흑도 물러서 줬기 때문에 젖히고 뭐 젖힌다든지 여기까지도 생각해 보겠네요. 마지막 그럴 수도 하나. 있겠네요. 네, 여기를 붙여가는 셋, 넷, 급습까지도 다섯,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그 자리는 선수라고 서로 인정해 줬던 자리죠. 이윤상 선수도 늘어서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자충 형태라서 흙이 더 이상 끊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끊기가 어렵죠.
마지막 하나, 아, 근데 음. 경우에 따라서는 셋. 이게 넷, 여기가 두터워지면 여섯, 일곱. 이렇게 젖혀서 아. 끊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2점 버리고. 다시 잡으러 가는 거죠. 네. 물론 이쪽이 좀 두터워져야 되는 음.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이러고 다시 또 중앙을 뻗어 나왔네요.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비춰지는데요. 이러고 또 그쪽이요. 지금 그 눈수가 가능하면 오히려 백이 더 득을 마지막 볼 수가 있게 하나. 되는 것이죠. 둘, 셋, 이거 흑이 공격 네. 못한다면 다섯. 중앙 쪽으로 너무 악순데요. 네, 네. 뭔가 끊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홉. 그 정도로? 이렇게 나가면은 붙인다? 이쪽이요. 이걸 안 하고요. 어차피 뚫고 나오면 갔나요? 네, 이거는 일단은 때려내고 나서 이제는 이두점을 버리니까요. 네. 이쪽 이득 많이 챙겼으니까. 윤찬희 선수 갑자기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슨 묘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다 들어주면은 후속 수단이 없어요. 마지막 다 하나, 연결이 됐잖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붙여가네요. 근데 한 발 먼저 나가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손해가 있는데 한 발 먼저 나가면은 최후에 젖히는 것이 가능하다. 끝까지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되면 뚫어가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엄청난 노림을 가지고 있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타협이 아니라 올인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백도 단순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단수 쳐서 좀 신경 쓰이게 하겠죠. 이어준다면 이것은 미는 게 아니라 이쪽을 먼저 갈 수 있으니까요. 끊는 것이 안 되죠. 마지막 하나, 자, 뭐 딴에는 교환을 해두고 넷, 다섯, 여섯, 찌르고 단수 쳤을 일곱, 때가 여덟, 어렵습니다. 아홉. 이때 어떻게 흙이 둬야 될지 한 치 앞이 막막하거든요. 네, 과연 윤찬희 선수의 이 올인이 통할지 아니면 윤준선 선수가 잘 방어해낼지. 그래도 윤찬희 선수가 어떻게든 지금 마지막 엮어가려고 하는 하나, 모습이 둘, 보이네요. 네. 셋, 넷. 플레이오프 1차전 힉스와 포스코 캠텍의 3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의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과연 윤찬희 선수의 공격이 성립할 것인지 하나, 둘, 승부처입니다. 셋, 지금은 네. 나갈 다섯, 수밖에 없죠. 백도 쳤을 때.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요. 네, 바로 이 장면에서 쳤을 때 다음 한 수가 안 보여요. 백을 나가고 날짜도 있긴 하네요. 아. 이것도 있긴 하네요. 근데 지금 치는 게 더 까다로워요. 근데 먼저 치는 게.
절대 잡아가는 수가 보이지 않거든요. 좌측에 있는 백두점만 잡는 것으로는 조금 네, 그것으로는 만족하기가 힘듭니다. 이 정도로는 이미 이쪽 손실을 입은 네. 상황에서 그리고 이쪽 악수 두 방을 한 네. 상황에서 다섯, 한 여섯, 공격이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홉. 이 정도 정리라면 흑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죠. 일단 중앙 쪽으로 정말 좀 악수가 많이 두어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요. 여기 하나 주면서 이쪽 머리 다 네. 내밀게 해주고 이 자체로도 거의 10집 가까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손실을 좀 입었죠. 많은 손실은 아니더라도 입은 겁니다. 5집 그쪽? 정도는 네. 아, 5집 이상 마지막. 손실 입은 것 같아요. 하나, 둘, 근데 여기는 별로였어요. 네. 10집 정도 이득 봤어요. 다섯, 여섯, 일곱. 이 교환을 안 해도네요. 이거 찔리면 약간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붙여서? 그런 뜻이겠네요. 어차피 흑이 이쪽 약점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은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네, 그런 하나, 뜻으로 보여지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윤찬 선수가 정말 잘 이끌어 오다가 네. 이하연수 때문에 그 뒤로 흐름이 완전히 꼬였어요. 그때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네. 그 부분에서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부터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는수부터 사실은 아, 단추가 저는 잘못 마지막. 깨진 것 하나, 같아요. 둘, 여기 두고 백에게 이쪽 넷, 버팀을 당하니까 다섯, 갑자기 흔들렸거든요. 여섯, 근데 일곱, 강하게 둬야지 하고 뒀더니 아홉. 되려 잡혔어요. 그 이후에 완전히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윤준서 선수가 일부러 안 해둔 교환이었습니다. 단수는 끊으면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게 깔끔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뭐 밀거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뭐 다 받아주더라도 연결이라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뭔가 차단을 다섯, 하면서 약점 여섯, 노리고 싶은데 일곱, 여덟,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머리 다섯. 아프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윤준 선수 포함해서 3명이 동시에 놀랐는데 지금 저 놀라신 거 맞죠? 네. 젖히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 치면 어디 두고 어디 끊는 거는 안 되잖아요. 이쪽이 선수니까 잡혔어요. 혁섬이 살려 나가기가 어렵고요. 마지막. 칠 하나, 때 여기에 둘. 둔다? 그럼 붙여서 윤찬 선수 갑자기 얼굴이 이 뭐죠 이게? 너무 많이 빨개졌는데. 네 이거 빨개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완전히 한순간에 순식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식간에 흐름이 이상해져서 계속 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섯, 여섯, 일곱, 난감하거든요. 여덟, 아홉. 아,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그 수는 또 가능한 건가요? 뭐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이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스코어가 차이가 많이 나죠.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괜히 분란이를 여덟. 그 정도로 그 정도는 사실 안전하게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와 끊는 것은 흑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는데 네. 그냥 뭐 잊고 나서 이어도 되니까요. 음, 가장 안전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있는 수 다음으로요. 김준상 선수도 1, 2국이 좀 마지막 하나, 불리한 걸 알고 들어갔는데 셋, 그래도 침착하게 다섯, 잘 두어 나가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네, 굉장히 많이 여덟, 부담이 됐을 아홉.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흑에게도 이제 이 붙이는 수는 가능해졌죠. 원래는 이렇게 젖히고 단수 치면은 곤란한 형태인데 이교환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성립합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여기 중앙 막아봤자 이게 백이 나와 있어서요. 완전히 뭐 중앙이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큰 집 마지막 날 수가 없어요 하나.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도대체 몇 집이 불어난 거예요, 몇 집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4집, 10, 12, 14집. 열받던 돌이 거의 15집 가까이 나버렸으니까. 백이 승기를 잡은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또 이쪽으로 한껏 여섯, 늘려야 될까요? 일곱. 네, 그 자리는 선수입니다. 네, 백이 좀 껄끄럽게 받고 싶으면 이쪽을 받고 패를 노릴 텐데 지금은 흑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패를 해주는 네. 게 고마울 것 같아요. 해주는 게 고맙기 때문에 어차피 할 생각 없으면은 뭐 이렇게 이어서 받으면 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집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 정도로 해서 여기까지는 불려나갈 수 있지만 전체로 크게 나진 않고요. 네. 뭐 백이 뭐 한 칸 뛴다든지 밀기만 하더라도 이 선으로 나고 여기도 얼마간의 집을 봐주겠습니다. 이쪽은 덤으로 본다면 18, 16, 20, 30, 40, 50,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6 정도. 10, 여섯, 20, 일곱, 30, 여덟, 아홉. 28. 네, 그 지금은 확실히 덤내기가 어려워졌네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역전하기는 힘든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두 집 반 정도라면 역전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 끝내기 실력 그리고 마무리가 강한 기사에게는 사실 반집만 지고 있어도 역전하기 힘들어요. 네. 거기까지 한 번 더. 거기까지 가능하면은 뭔가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깔끔워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 여기를 붙이는 것은 이렇게 이었을 때도 안 잡힌다. 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안 잡. 자, 여기까지 되고요. 마지막 이게 뭐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잡히는 거 맞나요, 여섯. 근데? 일곱, 여덟, 아홉. 조금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잡혔어요. 이거는 막아서?
날짜보다 훨씬 득봤죠? 붙이는 수가 안 됐었나요? 이 수가 가능하면 결정타였는데 일단 윤준선 선수도 시간이 마지막 초역이잖아요. 둘, 떨려서 선택 못한 넷, 거고 다섯, 반대로 말하면 여섯, 윤찬희 선수의 배짱이 일곱, 통했다 여덟, 아홉. 라고 볼 수 아니면 있겠습니다. 붙일 때 가만히 나오는 수는 어떨까요? 여기 붙였을 때요. 네. 그럼 연결을 하면은 획도 이렇게 연결하고요. 할까요? 네. 이렇게요. 일단은 억지로라도 끊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체로는 못 사니까. 자체로 그쵸? 붙여도 네, 못 사는 형태니까. 지금 이렇게 집을 깨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날짜로 셌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차이는 줄겠습니다만 여전히 덧내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데 일곱, 붙여도 여덟, 크게 넘어가기가 아홉. 힘들거든요. 네, 뭔가 계속해서 노림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흑 입장에선 여기가 선수가 되고 이쪽이 선수가 되잖아요. 네. 붙이고 밀었을 때 이제 물론 이교환이 되면 완벽한데 그 전에도 노려볼 수는 마지막. 있었어요. 하나, 근데 이제 그 형태는 셋, 백이 넷, 이쪽이 선수가 다섯. 들어서 여섯, 이쪽과 이쪽이 일곱, 맞보기가 되는 여덟. 형태였어요. 아홉. 지금은 네, 당연히 물러나야죠. 치받는 것은 완벽하게 걸립니다. 훅은 좌변은 어느 정도 조금 당한 네. 형태가 되네요. 이렇게까지 이득을 봐요. 그래도 집이 많이 깨졌는데요. 여기도 여전히 할 수 있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연결되면은 이쪽 약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일단 득점했어요. 지금 윤찬희 선수가 날카롭게 둘, 찔러가면서 넷, 백이 다섯. 약점을 잘 여섯, 찾아냈습니다. 여덟, 아홉. 단수 치면 혹시라도 연결해 버릴까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붙였을 때 수가 나거든요. 어차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환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겠네요. 네, 일단 그 부분은 확실히 백이 마지막. 당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르자는 뭐 밀어둔 것보다도 사실 못하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당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다음 어디가 좀 큰 자리가 될까요? 하기요. 일단 뭐 중앙을 좀 확실하게 집을 만드는 것도 크고요. 물론 여기에도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이쪽도 상당히 큰 자리고 마지막 하나, 막는 것도 큰 자리고요. 셋, 넷, 다섯, 큰 자리가 여섯, 많이 보이네요. 일곱, 여덟. 그게 더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고이었으면은 이런 변수는 없었는데 이쪽부터 두고 두니까 백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으로는 거의 같습니다만 여기에 돌이 생긴 만큼 약간 흑의 모양이
신경 쓰이죠. 완벽히 두터운 형태가 아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윤차희 선수가 그래도 좀 추격하는 힘이 상당하네요. 물론 지금 역전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네. 그리고 좌변 백집이 진짜 많이 깨졌거든요. 네, 많이 줄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여섯, 일곱, 그죠. 지금은 여덟. 선수 처리로 하네요. 뭐 잡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붙여서 물론 백도 손을 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너가게 되면 역시나 이 옥집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좀 상당히 큰 끝내기가 남게 되는 거죠. 마지막 백도 하나, 하변 쪽을 둘, 좀 셋, 줄여가야 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쪽 우아하게도 여덟, 상당히 크고요. 아홉. 뛰어가는 자리. 어차피 하변을 두면은 그때 밀어가는 게 또 재차 크거든요. 흙이 막아 준다면 그때 붙여가면은 뭔가 흙을 좀 괴롭히면서 끝내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뭔가 뛰어가고 싶은데 이게 왠지 좀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깨림칙하거든요. 네. 그걸로 연결인가요? 아, 마지막 여기도 있어서 근데 하나, 여기 둘, 나가면 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선수 교환을 하면서 최선의 끝내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좌변 집이 좀 줄어들긴 했어도 스코어에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네, 정교한 마지막 끝내기가 하나, 필요한 시점이에요. 셋, 좀 백이 넷, 느슨한 끝내기가 다섯, 나오다 여섯, 보면은 일곱, 역전을 당할 수도 여덟. 있어요. 네, 그 자리는 나중에 또 빠지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안 되네요. 이쪽이 뭐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빠져서 괴롭히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고 훅 치면은 이 자체로 마지막. 살기가 힘들어요. 네. 둘, 근데 지금 그나마 이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섯, 추가적인 여섯. 노림은 일곱, 없겠네요. 여덟, 아홉. 윤차희 선수 뭔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한 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석 이제 작전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미는 게 선수가 들으니까 나가겠다. 이런 백이 노림 계속 끊을 수가 없다는 뜻이네요. 여기를 못 끊어가잖아요. 아, 이런 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밀었을 때 이렇게 꼬부려서 지키는 것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이쪽 미는 게 선수니까 셋, 넷, 받을 때 다섯, 끊어가는 것이 여섯. 성립하네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는 것은 백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는 이을 수 있다. 이것도 못 잊고 물러서야 되면은 진짜 이건 바둑 모르거든요. 네, 지금 수익기는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돌다리도 하나, 두들기고 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코어가 약간 네. 좁혀졌어요. 네. 아까 이제 자변에서의 득점을 좀 이제야 좀 반영시켜준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여전히 뭐 백이 우세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서 미는 수가 안 되는 게 참 다섯, 아쉽네요. 그 여섯, 수가 성립되면은 이제 역전인데. 여덟, 아홉. 또 이제는 중앙 정리가 필요하긴 할 텐데요. 네. 뭔가 이제 나연 선수와 백홍 선수 봐도 그렇고 약간씩 백이 우세한 가운데 이제 끝내기에 돌입하는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고대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최철환 선수의 전성기 때 바둑 스타일이 나왔었거든요. 엄청 웅장한 공격을 통한 좀 스케일 큰 바둑, 그런 바둑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2국 속기, 3국 속기는 약간씩 운영하는 바둑으로서 마지막 백이 앞서가는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셋, 쪽으로 그래도 제일 넓혀 두었습니다. 네, 뭔가 끈끈한 한 수 한 수마다 끈끈함이 느껴져요. 여전히 다음에 미는 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자리는 항상 이렇게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림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뭔가 젖히고 싶거든요, 일단. 뭔진 몰라도. 또 여섯, 찔러서 반발할 텐데 여덟, 아홉. 그때 이제 수익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윤준상 선수도 뭔가 시간 연장책이 좀 필요하죠. 네, 확신을 갖고 뭔가 플레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좀 따끔하긴 하네요. 이게 뭐 여기까지도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흙에 좀 생사도 네. 문제가 걸릴 수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둘, 물론 이제 셋, 네, 네. 여기 패라는 다섯, 또 변수는 여섯, 있겠지만 일곱, 자체로는 가능하거든요. 또 패싸움 할 수도 있어요. 패감은 또 많다고 보고. 왜냐면 흙은 대마가 걸린 패니까요. 백도 밀어가는 자리가 크기 때문에 흙도 마지막 막아갈 하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워낙 큰 자리죠. 지금의 또 한수의 땀이 또 묻어 나오네요. 이게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봐주다 보면은 이제 손에 땀이 맺히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둑 아래 고스란히 그 땀이 묻어 나오는 윤찬 선수도 이제 그런 기사인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바둑이 얼마나 그 다섯, 치열했는지를 여섯, 네.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덟, 아, 빠지는 수. 그게 더 좋은 수인가요? 일단 선수죠. 네, 뭐 따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이 교환이 좀 하기 싫은 교환이긴 해요. 백이 하면은 연결이 확실한데, 왜냐면 자충 차면 이제 이쪽으로 선수가 들으니까. 마지막 하나, 둘, 그래도 셋, 뭐 이런 넷, 급습이 가능하다, 여섯, 일곱, 그런 수위기로 보여지네요. 아홉, 아, 거기까지 지금 들어가나요? 네, 이쪽 나오는 게 선수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게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이 패라는 변수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거는 백도 부담이 큰 패예요. 그 교환까지는 안 해두고 두네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붙여가면은 찝을 수밖에 없어요. 역시 이 패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흑에게 압박을 넣어주면서 네, 우측에 좀 찝는 걸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쵸. 흑이 이곳 교환은 정말 하기 싫은 교환입니다. 흑 두 점이 자연스럽게 잡히니까요. 이쪽이 넘어가는 것이 사라졌죠. 네.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윤주 선수도 지금 여섯, 호락호락한 형세가 아니라고 여덟, 보고 아홉, 최선을 다해서 조이고 있어요. 그거 괜찮은, 이게 뭐 악수를 다 해주면은 살겠네요. 결국 이거를 해야 되고요. 뭐 여기도 해야 돼요. 빠지는 것도 해야 되고. 윤채 선수는 일단 살아두고 나서 나중에 결국 패를 노리겠다라는 생각이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그게 네. 싫으면 나가두고 다섯, 치받는 여섯. 선택. 이렇게 두더라도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아낌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쪽 교환이 돼서 이쪽 자충의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그래야 이제 패라는 변수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따도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면은 다르네요. 이쪽이 집이 안 나는 형태군요. 역시 하변 2선 붙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백이 흑을 좀 공격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우아기 하변은 컸던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선수 처리를 하고 결국 중앙으로 손이 맞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굳이 교환을 해두지는 않네요. 이때 찝더라도 글쎄요, 근데 이게 좀 다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좀 패맛이 있어요. 넷, 다섯, 여섯, 거의 일곱,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라고 여덟. 본다면은 아홉, 나중에 역끝내기로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자리도 아프고 뭔가 끝내기에서는 확실히 윤채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붙이는 수 건너가고 이렇게 되면 역시 여기 한치 손해가 마지막. 좀 아프게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더 옥집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네. 이쪽이 옥집 됐다는 것은 너무 아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도
형세를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본다면 이게 잘 됐어요, 확실히. 마지막 하나, 셋, 둘, 다섯, 여섯, 셋, 여덟, 열, 넷, 12, 다섯, 둘넷, 여섯, 넷, 일곱, 만여섯, 여덟. 만여덟, 쉬은, 쉬은도 쉬네, 쉬면서 쉬는 예순, 예순 또 예순네, 예순 쉬는 일흔, 일흔 두 집, 일흔 세 집 정도 납니다. 열, 스물, 서른, 서른둘, 마흔 또 마흔넷, 마흔 마흔 쉬는, 쉬는, 쉬면서 쉬여덟. 어? 102인 거 맞나요? 제 계가로는 역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 역시 하나, 스코어도 둘, 셋, 바로 바뀌죠. 넷, 어. 다섯, 여섯, 근데 윤준 선수는 중앙을 좀 뭔가 노려야 돼요. 약점이 좀 있나요? 치중 가는 수 같은 거 노려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노림을 좀 방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환을 하고 해도 역시 치중은 있네요. 이 교환을 해도 치중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둬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니까요. 역시나 중앙을 좀 마지막 깔끔하게 맞기에는 쉽지 않았었나 봅니다. 셋, 네, 방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집나는 형태였으면 흙이 남았어요, 오히려. 여덟, 아홉, 흙이 이기는 바둑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깔끔하게 집이 나는 형태는 아니고 뭐 이 정도 거의 늘어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파워하는 것이 권리가 되죠. 그래도 아까 처음에 제가 셌을 때 차이는 10집 이상이었죠. 물론 백선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하나, 그래서 여기서 좀 물러나서 한 3집 정도 물러나더라도 8, 9집에 백돌 처리라면은 근데 미세하겠네요 진짜. 일단 중앙의 마무리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조금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냉정하게 이건가요 혹시? 정말 마지막 하나, 굴욕이지만 둘, 셋, 이렇게 처리하는 네. 것이 집으로 다섯, 가장 득으로 다섯. 보여집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요. 그럼 역시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백이 이렇게도 집 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말 윤채 선수의 추격 능력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수가 가능한 순간부터는 네. 약간 뭔가 넷, 분위기가 이상하긴 다섯. 했습니다만 왜 그 수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한껏 넓히는 수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네. 그 순간 바둑이 좀 묘해지고 이게 옥집 나는 코스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결국 그 코스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둑이 미세해진 겁니다. 지금 뭐 이런 마지막 패는 하나, 지금 보니까 윤준 선수가 뭐 신경도 안 쓰고 있겠네요. 바둑도 지금 미세한 가운데서 후수로 지키기는 조금 네 2패까지 신경 쓸 여력은 없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아야 되죠. 그리고 화변을 정리하나요? 하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크잖아요. 지금 느는 자리 반대로 따내면 여기까지도 흙에 걸리니까 거의 역끝내기라고 네.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후수 끝내기라고 치더라도 석집 4, 6, 8, 9집짜리예요.
엄청나게 큰 끝내기죠. 그러니까 백은 정리를 다 해두고 나서 이 자리를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정리하는 수순이 뭐가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쪽을 물어보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 이렇게 두면은 역시 이 교환을 한 만큼 백이 이득을 본 것이고요. 다만 이제 또 이제 단수를 치는 반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찔러두고 결국에는 찔러둔 것 글쎄요. 마지막 하나, 있는다면 이제 막아서 셋, 이것이 집으로 한껏 다섯. 버티는 수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이 형태가 그 백이 아주 쉽게 둔다면 이 정도 형태가 되거든요. 마지막 그러면 여기 나중에 흙이 먹여치고 셋, 있는 형태가 되네요. 네. 다섯. 지금 여기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도 집이라고 봐야 된다면은 여기까지 그래도 석집을 만들 수가 있네요, 백이. 네, 그럼 다시 여기 넉집 14, 20, 36, 마이너스 49, 시은 2집, 60, 62, 64, 67. 그러니까 이쪽에 백의 손이 돌아온다면 67이 납니다. 마지막 네, 하나, 6, 8, 10, 12, 20, 셋, 넷, 30, 다섯, 31, 여섯, 32, 39, 일곱, 49, 여덟, 59, 아홉. 60, 62, 64, 68, 70, 두 집, 71, 71, 2집이거든요. 결국 아. 덤을 내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마지막 큰 자리를 이 자리 9집 자리를 네. 그나마 백이 차지하면서 역전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했는데 마지막 하나, 둘, 윤채 셋, 선수는 넷, 이거 꽉 막아야죠. 다섯, 여섯. 왜 이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한 집 손해거든요. 네. 막은 거에 비해서 어차피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100집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끊어가면은 다시 놔야 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장면에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 관계에서 흙이 막 갈 때는 똑같고요. 연결했을 때는 하나, 혹은 둘, 흙이 집이 나가지고 셋. 뒀을 때는 한 집 손해 보는 거죠. 이런 미세한 바둑에서 약간 지금 한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집 정도는 손해 느낌이거든요. 그런 손해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백은 좌하위 그리고 하변 쪽 정리만을 남겨두고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혹시 또 찝찝한 일은 안 일어날까요? 약간 찝찝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백은 반드시 이쪽을 와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버티겠다라는 뜻인데 찝을 때 어떡하죠? 나중에 이제 패가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살아둡니다. 하나, 이건 침착하게. 둘, 먼저 살아두고 셋. 나서 넷, 이 패를 다섯, 노려가게 돼요. 여섯, 일곱. 그때의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는 백이 이기는 바둑인데 이 패라는 변수가 끝까지 남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쪽 우상기 패감이 많아서 이 중앙 패감이 있어서 버텨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둔 것인데
찝찝하긴 해요. 네, 찝찝하긴 합니다. 그만큼 윤준 선수는 지금의 형세가 아주 빡빡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집이라도 지금 느슨하게 둘 바둑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국면을 보니까 패감이라면 내가 자신이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 버텨는 갔습니다. 나중에 흑도 절대 패감들이 막 여기 이런데 두 마지막 패감, 하나, 세 패, 네 패 막 둘, 나올 수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런 진행까지. 그지. 패 이거는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도 이제 흑이 손해 보면서 패니까 이 정도 두 방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늘어서 버티는 것이 네, 집으로도 확실하고요. 이 장면에서 봤을 때 딱 집으로는 백이 이겨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 패라는 변수가 하나, 둘, 셋, 이게 어떻게 될지 나중에 다섯, 모릅니다. 여섯, 입장에서는 일곱, 여덟, 아홉. 흑 입장에서는 결행할 수 아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자충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흑이 언제든지 교환을 하면 돼요. 뭐 이수로 이런 교환을 했다고 치면은 이 다점까지도 살릴 수 있는 형태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고스란히 이쪽만 잡히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 당연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살았고요. 백도 좌기로 가야 네, 합니다. 정확히 가야죠. 저하기를 가는데 이것도 사실 따내는 게 집으로 그렇게까지 손해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런 끝내기라고 보면은 어차피 흑이 들어가기는 힘든 자리니까. 근데 약간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 또 늘어야 될 것 같고 그럼 패감이 또 될까봐 고민이 되는 것이고 넷, 다섯, 여섯,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일곱, 어떻게 되나요? 여덟, 아홉. 예. 늘어두네요. 마지막 하변 패가 아니라면 이 바둑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변수가 남아 있어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흑에 걸리고요. 다 뒀어요, 다른 데는. 근데 이쪽이 백이 먼저 뭔가 해둘 수가 없네요, 보니까. 마지막 아까처럼 하나, 이교환을 해두면은 패감이 많이 셋, 나오니까 넷, 걸리라고 다섯,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여섯. 백 걸리라고. 일곱, 여덟, 아홉. 바로? 그쪽으로 먼저 물어보는 게 더 좋네요. 이쪽보다도. 이으면은 이렇게 패하면 되니까 이 패가 더 좋습니다. 어차피 찝어야 할까요? 네, 찝으면 입고 나서 뭐 이쪽 미리 이제 약간은 마지막. 키웠는데 그냥 이으면 되니까요. 둘. 손해도 아니고. 셋, 그리고 이걸로 남겨두는 것이죠. 다섯, 여섯, 어우, 일곱, 5대5 됐어요. 여덟, 실시간 스코어도. 아홉. 이었어요. 그러면 흑은 더 크게 패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패 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패가 지금 승부 패가 되겠어요. 이제 여차하면 이쪽도 패감 쓸 수 있으니까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다섯 패. 여기 받아야 되는지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세 패는 있어요 이쪽에. 하나, 둘, 네 패. 셋, 넷, 받아야 된다면 네 다섯, 패, 다섯 패 여섯. 나오거든요. 일곱. 끼웠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또 최후의 승부패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단수 쳐서 바꿔치기 하는 것은 그냥 졌어요, 백이. 밑에 죽은 게 훨씬 크죠. 10째밖에 안 되는데. 16, 8, 12,
네, 이거 훨씬 커요. 버텨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패싸움이 벌어지겠습니다. 근데 그 여기에도 팩감이 있어서 나중에 팩감이 네. 백은 아까 일선으로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쌍립으로 네. 두는 게 정수였을까요? 이게 정수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한 반집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이득 보기 위해서 둔 것이었는데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나가는 게 팩감이 되잖아요. 네. 넘으면은 볼까요? 넘고 이게 뭐 얼핏 봐도 팩감이 아닐 수가 없죠. 최소한 빅이라도 날 것 같은데요. 네. 밀지도 못하네요. 먹여치니까. 아, 이거는 팩감이에요. 나가는 팩감, 단수 치는 팩감, 두 패가 확실하고요. 세 패, 네 패. 이쪽도 먹여치고 마지막 단수 다섯 패, 여섯 하나. 패가 나와요. 둘, 셋, 백은 다섯, 여섯, 이쪽에 세 패, 일곱, 여덟. 네 패. 다 받아도 다섯 패. 다 받아줘도 역전인데 이거. 팩감 없어요, 백이. 다 받아줘도 다섯 패예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이 패를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걸까요? 네, 팩감은 자신 있다라고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던 아, 것이 하나, 둘, 발목 잡고 있어요, 지금. 아, 그게 또 승부호흡인가요? 일단 따겠죠. 따고 쪽이 연타로 뭐 깔끔하게 다 들어가는 형태가 안 나오니까 따고 나서 못 그러네요. 잡죠. 그러니까 일단 따고 볼 겁니다. 백은 이제 이교환이 되면 차후에 찌르는 팩감 같은 마지막. 것이 하나, 이제 둘, 듣는다 네. 뭐 그런 생각인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아슬아슬하네요. 여덟, 아홉. 일단 따야죠. 그건. 지금 뭐 검토진 양팀 검토진도 지금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속된 말로 아주 쫄깃쫄깃한 순간이고요. 네. 네, 그곳에는 세패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잊고 나서 이 바꿔치기를 봐야 되는데 나중에 백이 이쪽을 쓰고요. 전체 다 끊기는 걸로요. 네, 이렇게 두고 이쪽은 백이 두고 잡으면 이렇게 잡히니까 마지막 하나, 20집에 둘, 플러스죠. 셋, 이거는 넷, 답이 안 나오네요. 다섯, 여섯. 그렇다면 있는 순간에 이쪽 팩감은 여덟,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흑이 다른 쪽 팩감도 결국에는 이어야겠네요. 이쪽이요. 네. 네, 결국에는 이어야 돼요. 일단 이쪽 두 패는 더 있는데요. 이쪽 팩감, 뭐 이쪽 팩감 두 패는 더 있는데 이쪽도 어차피 두 패가 다 더 있으니까요. 두 패감 세 패, 네 패가 더 있으니까 둘, 결국 잊고 나서 이쪽 단수, 뭐 이쪽 먹여치기 등등을 여섯. 써야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 타이밍이. 먹여쳐도 글로 먹여치네요, 또 묘하게. 이거는 이쪽 때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다음에 먹여치는 게 있으니까요. 네, 이게 있으니까. 이 다음에 먹여치는 게 팩감이 됩니까 이게? 한 패에 그친다면 이상하죠. 원래는 이쪽 먹여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감탄사가 한 3초 안에 한 3번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따내는 것은
안 되죠. 백이 연결을 하고요. 여기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네, 되잖아요. 잡고 잡고 나서 여기 네. 때리면 이거는 안 되는 네. 것이고요. 셋, 당연히 여기를 차단해야 네. 됩니다. 다섯, 근데 이 교환하는 거 자체가 여덟, 득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었을 때 백은 이렇게 끊고 찌르고 세 팩감이 나오니까. 근데 이 교환이 없으면 찔렀을 때 흑이 그냥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럼 다음 팩감이 없어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불은 분명히 손해인데 네. 왜냐면 이제 어차피 흑이 먼저 손해 보고 들어간 거니까. 왜냐면 잊고 나서 먹여치고 그러면은 여기 또 먹여치겠네요. 그냥 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결국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쪽을 먹여침을 당하면은 촉촉수가 되죠. 네, 이건 촉촉수에 걸립니다. 다 이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패가 어차피 중요한 것이니까 뭐 한두 마지막. 십 그 정도는 네. 신경 안 써도 돼요. 셋, 패를 이기는 쪽이 이기는 맞아요. 바둑입니다. 네, 지금 이 두 패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 패는 먹여쳐서 쓰겠네요. 우상기에도 팩감이 남아 있고요. 네, 내 패가 확실해요. 백 입장에서는. 근데 추가적으로 이쪽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흑은 여기를 제외하면은 두 패가 확실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두 패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를 결국 해야 돼요. 아닐 것이면은 여기까지 세 패는 나오는데 이쪽도 패감이 애매하네요. 마지막. 네. 하나, 둘, 따내면 또 먹여치고 먹여치고요. 어렵습니다. 지금 패감이 뭔가 아슬아슬하긴 한데 길은 백 쪽에 더 있을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 왜냐면 이제 이쪽 다와점 잡자는 패감은 패감이 안 되거든요. 네, 몰아치는 패감을 씁니다. 결국에는 그쪽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백도 저 뭔가 받기 싫은 느낌인데. 또 먹여치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그쵸. 왜냐면은 패를 두 번 져야 되거든요. 이걸 한번 지고 이 패를 지고 나서 백은 또 이 패를 걸잖아요. 두 번 져야 되는 패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해소하고 하나, 둘, 셋, 넷, 따낼 때 여기를 다섯, 따내는 것도 일책이에요. 지금은 먹여쳐서 팩을 그럼 따내도 받겠다 뭐 그런 생각인가요? 그렇다면 흑에게 팩감이 조금 더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이쪽 따내는 패감, 있는 패감 등이 갑자기 다시 다 생각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곳부터 땁니다. 마지막. 하나, 근데 이게 괜찮은 선택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이쪽 해소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거든요. 이쪽 해소하면 나중에 여기 따는 것도 또 선수가 돼요. 이쪽이 거의 가정에서 끊기니까 여기 따내면 여기 때려버리니까요, 백이. 마지막. 그리고 여기를 이겨놓으면 이쪽 패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셋, 한 패, 두 패가 더 나오니까 다섯, 이 패 할 수 있거든요. 쪽을 네. 흑도 받겠죠?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너무 크죠? 네. 여기 손해를 이미 입은 상황에서 이렇게 잡히는 것은 커요. 이어야 되고요. 따내고
획도 잡는 게 또 패감이고요. 네, 따내면 치겠다라는 생각이 마지막 네. 하나, 다시 따내고 둘, 셋, 여기를 두고 넷, 다섯, 쓰고 여섯, 따면은 여덟, 여기를 따고 따할 때 다시 따고 그럼 한 패, 두 패, 세 패인데 흙이 여지에 있는 패감을 씁니다. 한 패, 두 패, 세 패. 근데 최후의 백이 이쪽도 있죠. 세 패, 네 패, 다섯 패. 그럼 흙이 패감이 많아 보이는데요? 상변 1선 쪽에 먹여쳤을 때 이미 패감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이라도 지금은 안 받을 이렇게 수가 치니까 없죠. 안 받을 수가 네. 없고요. 뭐죠? 약간 지금은 윤준사 선수 쪽에서 좋은 수를 찾아야겠네요. 이쪽을 패감을 쓰고 나서 또 끊는 패감을 쓰나요? 이쪽 쓰고 이쪽이 패감이 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해소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빅만 나도 될 것 같은데 백이 잡혔어요. 이거는 흙의 뒷수가 너무 많은데요. 네 이쪽으로 써가네요. 때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을 때려버리면요. 이었을 때 추가적인 패감이 안 나와요. 이쪽이에요. 글쎄요. 여기 마지막 먹여줬을 하나, 여기 먹였을 때는 진짜 안 받아야 될 것 셋, 같은데 넷, 다섯, 해소해버리고 여섯, 일곱, 일단 여기까지 따내는 거 선수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패감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2패를 하고 있으면 아까처럼 이쪽 패감을 못 써요. 백이. 이걸 또 차단을 했어. 그렇네요. 이게 타이밍이 묘했네요. 보니까 이미 이쪽 패감을 써야 되는 장면인데 이쪽을 따내면은 패감이 안 마지막. 들으니까 하나, 둘, 차단할 수밖에 셋. 없었네요. 넷, 그렇다면 다섯, 백도 추가적으로 두 여섯, 패가 더 나오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네. 백 입장에서는 여기 한 패, 두 패, 세 패가 있는 것이고요. 네. 흙이 있는다는 가정하에 네 패, 다섯 패가 있는 겁니다. 흙은 이제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패 똑같아요. 근데 지금 흙이 따낼 차례죠? 네. 그렇다면은 흙이 한 패 많은 결과가 나오는 마지막. 것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낼 차례죠 지금? 일곱, 여덟, 아홉, 네. 뭐죠? 근데 최후에는 백이 이쪽을 단수 쳐서 패감을 쓰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다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잡혔고 여기 손에 컸고 다점 잡으면은 이쪽 얻은 이득이 6, 7, 8, 9, 10, 14집인데 보상 받았겠는데요. 백이. 상변 쪽에도 일단 손해를 좀 봤기 네. 때문에요. 이 2점 잡힌 것도 컸고 여기도 컸어요. 네. 하나, 둘, 셋, 패는 네. 흙이 이기나 바둑은 백이 가져가는 일곱, 여덟, 그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이 2점은 아니군요. 2점은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패감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일단 석집 이상 그리고 흙이 그러니까 이득 본 것이 없어요. 걸어서 같거나 거의 같아 보입니다. 가치가. 같다면 처음 이제 패를 걸기 전에 백이 이겼기 마지막. 때문에 네, 하나, 백의 승리로 셋, 굳어지는 걸까요? 다섯,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흙은 이 5점까지도 안 잡히고 패를 이기면은 사실 백이 이득 볼 데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팩감은 다 봤고요. 그거는 흑승인데 이 5점이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최후에 딱 걸려요 이게. 스코어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윤준상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패가 걸리면 뭐랄까요, 좀 많이 흔들릴 텐데. 네, 이거는 좀 정교한 팩감 계산보다도 감각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패는 내가 이긴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나갔을 때 받았으면 졌거든요. 여기 묘하게 여기 찔리는 네. 하나, 이게 패감을 더 만들어가는 셋. 거죠. 또 네, 이 수를 발견하면서 손내편을 계속 받아주고 이게 절묘하게 이게 이 수익기라고 해야 될지 운이라고 해야 될지 한 패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패. 네, 흙은 팩감을 여기부터 써야 되죠. 이쪽부터 써야지. 잊고 나서 쓸 수는 없으니까요. 둘, 셋, 넷, 다섯, 뭐 예를 들어서 여섯, 일곱, 잊고 여덟, 잡고 아홉. 백이 이쪽을 따내는 팩감을 쓰고 따내면은 그때 이거 쓰는 거는 악수예요. 네 따버리니까 네 어차피 이쪽 팩감 때문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정확한 수순은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두고 있고 이렇게 팩감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흙이 3패를 썼으니까 백도 하나, 마지막 하나, 둘, 2개, 셋. 네 3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3개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 과정에서 지금 딱 땄잖아요. 네. 이 장면에서 백이 이제 마지막에 단수를 치는 거죠. 네 치는 겁니다. 네, 다시 보면은 두고 따고 치고 따고 워그치고 따고요. 결국에는 있는 팩감 아니면 이 팩감을 네. 써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이어야 되잖아요. 네. 결국엔요. 셋, 고 넷, 다섯, 여섯, 따고 일곱, 백은 이쪽을 다시 여덟, 따서 아홉. 이음 당하고 따고 팩감이 팩감을- 없으니까 네. 이거나 이걸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는 것은 이쪽 팩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럼 따면은 이쪽 팩감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 팩감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팩감도. 네, 지금은 거의 외길 수순으로 네, 백 쪽에 남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0대 10까지 간 상황에서 80대 20이었나요? 계속 차이가 좁혀졌는데 네, 결국에는 정말 한 끗 차이로 그렇습니다. 아쉽게 한 배 차이죠, 한 배 차이. 포스코 캠텍의 김성용 감독님의 말씀대로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선수가 킥스에 또 김지석 선수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잘 나가는 또 강승민 선수가 남아 있으니까 앞서는 있지만 포스캠텍 입장에서 자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호 선수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하나, 변상현 선수가 셋, 넷, 꼭 승리를 다섯, 거둬줘야 돼요. 여섯. 두 선수 중에 한 명이요. 걸- 네, 어차피
팩감은 100개 더 있습니다. 있고 나서 따내고요. 이렇게 한 패를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네. 이제는 뭐 이렇게 써야겠네요. 여기도 아예 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따내면은 이쪽 잡아갈 수 있습니다. 둘, 셋. 그렇게 넷,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마지막 계산을 해보죠. 결과적으로는 이쪽도 아예 나가지고 또 손해를 봤어요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팩감은 잘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보죠. 이쪽 계속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를 하나 써주면 다시 따내고 여기 팩감을 쓰는 것은 따냈을 때 여기가 아까처럼 있는 것은 확실히 안 되고 근데 훅을 치더라도 이제는 흙이 중앙에 찌른 팩감 때문에 한 수가 줄긴 줄었는데요. 이 팩감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봐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메운다고 치면은 여기가 나중에 따내는 게 또 있는 모양이잖아요. 단순하게만 메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메우면은 빅인데 여기 따내는 패가 게 걸려 있는 빅패네요. 네, 빅패면은 그럼 100이 안 되죠. 근데 이 패를 쓰면은 지금 부족하다고 보나요? 이 패를 쓸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그거 갑니까? 열집으로 안 돼요 지금? 여기 손해를 많이 봐서 열집으로 될 것 같은데 8집 안 된다고 봤나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흙은 뭐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딸 수밖에 없어요. 따고 아니 이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빅패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빅패잖아요. 빅패면은 패감이 없잖아요. 지금 백이 한 패가 없. 그러고 이거 쓴다. 근데 이제 받아요. 따내면 여길 씁니다. 이제 아, 따고 받고 여기 있어요. 두 패감 흑은 한 패, 한 패. 여기서 또 팩감이 없는 건가요? 여기 이거 넘어가는 정도인가요? 그러면은 네, 뭐 이렇게 두고 마찬가지죠. 여기 저기 하나 나가놔야겠네요. 여기 오히려 이쪽으로 메워야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14집을 둘러싼 빅패가 진행되는데 이걸 잊고 딸 때 이쪽을 마지막. 쓰고요. 하나, 둘, 100은 다 받아야 돼요. 네. 넷, 100은 다섯, 딸 때 여섯, 여기를 쓰겠죠. 일곱, 쪽 한 패. 팩감이 그래도 있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를 또 쓰면은 받고 그 최후의 한 팩감은 100이 이쪽에 있어요. 네. 흑은 이쪽 넘어가고 두 번 두고 개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100이 이쪽에서 이득 본 것이 애초에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넷 보자 둘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넷 20집 나던 게 4집 났으니까 16집. 16집. 그리고 상변 쪽을 또 잡아낸 네, 것이 잡아낸 있을 거고요. 테고요. 그러면 17, 8집 정도 득받고요. 흑은 이쪽 10집 살렸고 이쪽에 4집 살렸으니까
아, 결국 비슷한가요? 결국 이게 더 마지막. 백쪽이 득이 되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한 두 집이라도 두 집 정도 득본 것 같아요. 아홉. 백이. 지금 2패가 아닌 2패를 써가지고 야 이게 또 정말 또 최선을 찾아내네요. 묘하게 딱 한 패 차이예요. 또 이게 2패밖에 없으니까 이거보다 값어치가 좀 큰 곳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는데 결국 5자리밖에 할 데가 없어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 하나, 윤준 선수 결국 가져오네요. 넷, 던졌어요. 또 네,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패싸움을 도대체 몇 수 동안 한 건가요? 이게 지금 이 승부패였는데 그 뒤로 인찬희 선수가 찬스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딱 안 되는 그림으로 됐어요. 두 선수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네, 있죠. 그렇습니다. 윤준상 선수가 승리하면서 킥스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벼랑 끝에서 킥스를 건져낸 선수는 바로 윤준상 선수였습니다. 이로써 팀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강승민 선수와 또 주장 김지석 선수가 있는 만큼 킥스 팀도 역전극을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역전의 빌미를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이제는 진짜 승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김성용 감독님의 말씀대로 승부는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스캠텍이 1, 2지명이 앞서 나가면서 확실히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지만 거기서 또 3지명, 3국에서 이제 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오늘 경기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겠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